이번엔 부동산 소식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에 부동산 시장이 싸늘하게 얼어붙으면서 역전세와 깡통전세 공포까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점검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송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박인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 아파트 매매값이 13주 연속 지금 떨어졌습니다. 2013년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라고 하던데 이에 따라 지금 역전세, 깡통전세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가격 하락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매매 가격이 13주 연속 하락하고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상승세가 꺾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시장의 반응입니다. 네. 또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에 비해서는 이제 하락폭이 좀 둔화돼서 좀 또 다른 의견을 이제 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전세값의 경우에도 전주 대비해서 0.18%가 하락을 해서 15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부동산 빙하기였던 2013년 이전에 그 회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그 우려도 있는데 실제 그러한 그 내용을 이제 한국감정원의 그 자료를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은 전국 2019년 2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은 2월 4일 기준으로 매매 가격은 0.06% 하락을 했고 전세 가격은 0.08%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0.06% 하락한 상황에서 서울과 지방의 축소폭이 좀 축소되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고요. 시도별의 경우에 이제 특히 이제 전남이라든지 광주 그리고 제주의 경우에는 상승하는 그러한 또 통계가 이제 좀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전체 그 한국감정원에서 공표하는 지역 176개 시군구의 통계를 보면은 상승 지역은 이제 18개에서 16개로 좀 줄어들었고 하락 지역은 140개에서 113개로 이제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고 보합은 증가하는. 그래서 보합은 이제 18개 지역에서 37개 지역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통계를 본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보합 상태가 좀 강해지고 있는 그러한 그 통계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천, 경기, 지방 모두 이제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하락폭이 이제 축소되고 있는 그러한 통계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하락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 매매량이 6년 만에 지금 최저 수준으로 지금 떨어졌다. 지금 이런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거래가 이렇게 얼어붙으면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는 썩 좋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래가 이제 그 위축이 되면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도 있고 그거와 더불어서 역전세라든지 깡통전세 그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이제 서울의 그 매매 가격을 보면 서울의 소형 아파트의 매매 중위 가격도 3년 1개월 만에 하락세를 이제 나타내고 있고 그 외에 전반적으로 서울, 강북의 14개구라든지 강남 11개구 이러한 지역들이 모두 하락세를 이제 지속하고 있는 것이 현재 그 상황입니다. 그러한 그 배경을 좀 보면은 정부의 다양한 그 하방 압력들의 정책들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대출 규제라든지 각종 보유세와 관련한 재산세, 종부세 그 부담이 좀 늘어나고 있고 또 한편 재건축 규제라든지 전세 시장 안정화되는 그런 상황에다가 금리 상승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위축되면서 그 하락세가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설 연휴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하락폭이 좀 축소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2018년 11월 그 둘째 주 이후에 하락 전환 이후에 13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조금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가라앉으면서 더군다나 이제 그 가격 하락에 따라서 거래가 둔화됨으로 인한 그러한 그 시장의 영향이 이제 그 전반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는데 특히 거래의 둔화로 인한 문제는 부동산 전반적인 서비스 산업에 좀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봅니다. 뭐 당장 부동산 그 중개와 관련한 거래가 줄음으로 인해서 중개업이라든지 또 이사가 좀 적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각종 그 관련 서비스의 그 위축이 따라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정부의 판단은 그렇지만 여전히 진정 국면에 불과하다. 가격 하락은 일종의 착시에 불과하다.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통계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심각한 하락은 아니지만 그렇지만은 이제 최근의 통계를 좀 본다라면은 서울 아파트를 놓고 보면 2016년에 이제 3.2%가 상승을 했고 2017년에
4.7%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석 달간 하락률이 0.75%입니다. 이것은 1분기에 0.75%니까 이것을 이제 만약에 이 상태로 그대로 1년을 간다라면은 3% 정도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라면은 2016년도에 3.2% 정도의 그 하락폭을 이제 가져오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하락폭이 최근에 그서 이제 그대로 거칠 것이냐 아니면은 계속 하락폭이 이제 지속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시장의 큰 그 향후의 어떤 상승 전환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보합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하락 전환 혹은 상승 이러한 것에 판단을 좀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나마 이런 분위기 속에 분양시장은 사정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설 연휴를 지나면서 이 봄 이사철까지 전통적인 성수기에 좀 진입하게 될 지금 국면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국에서 올해도 역시 상당한 분양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고요? 좀 어떻습니까? 예, 그 2월, 3월 봄 분양시장을 보면은 2월, 3월은 이제 전통적인 그 분양 성수기입니다. 예. 특히 이제 작년에 여러 가지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청약 제도 개편이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분양의 2월 물량이 상당히 늘어난 상태입니다. 네. 특히 이제 60개 단지 5만 5천 500가구가 이제 분양을 준비 중인데 지난해 2월, 3월 분양 물량에 비해서 79%가 증가한 물량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양 물량이 증가한 것이죠. 그리고 2015년부터 이제 공급된 설 이후에 2월, 3월 분양 물량을 놓고 보더라도 최고치 가장 높은 분양 물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의 17개 단지에 19,597가구의 그 분양이 있고 그 외에 인천, 서울, 부산, 강원, 충남 이러한 지역에 분양 물량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수원이라든지 인천 서구라든지 이러한 지역에서도 이제 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분양 시장이 이제 늘어나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한편 좀 그 우리가 분양과 관련한 통계를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은 미분양에 대한 이제 것을 같이 한번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미분양의 12월 말 전국 통계를 보면은 이제 58,838호입니다. 전체적으로 전월 대비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고 있고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제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는 것에 비해서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 통계가 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러한 것이 이제 현상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최근에 입주하는 물량에 이제 계속 늘어난다라면 준공후 미분양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분양 시장에 대한 것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 시장에서는 조금 미분양 사태, 서울 지역에서도 이제 미분양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그러한 지역도 이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상황인데 그 분양 시장을 고려했을 때 그럼 과연 이제 실수요층들의 이제 고민입니다. 이제 분양을 받아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특히 이제 최근의 추세는 이제 똘똘한 한 채를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추세이기 때문에 내가 꼭 필요한 지역 그러한 지역에 있어서 특히 이제 9.13 대책 이후에 그 선호했던 지역 그러한 지역에 조금 고민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9.13 대책 이후에 인기 지역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1순위 청약자들이 이제 많이 몰린 지역 이제 지역적으로는 이제 대구가 좀 많았고 경기, 광주 이러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분양 시장이 그 분양 물량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 상황과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실수요자 입장에서 과연 이러한 그 분양 시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시장의 상황을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또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인 표준지 공시지가 얘기도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망대로라면 저희 언론 보도대로 10% 넘게 좀 상승하기 유력할 것 같은데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과 비교하면 좀 어떤지 좀 비교가 필요할 것 같은데 땅도 좀 아무래도 시세에 맞추는 분위기겠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의 그 표준 공시지가가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내일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 상당히 크게 이제 올라갈 예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공시지가를 얘기할 때 용어적으로 상당히 혼란을 겪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략하게 정리하고 우리가 공시지가가 얼마가 오르는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 크게 공시가격제도는 토지와 주택, 기준시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는 이제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가 있고요. 주택은 단독 주택 가격, 단독주택에서는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
이러한 것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 또 한편 이제 일반적으로 혼동이 있는 것이 이제 기준시가 혹은 부동산 시가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분을 이제 포함한 재산 가격을 얘기하는데 예. 앞에 토지와 주택은 각각 분리해서 하는 것이라면은 기준시가는 전체 토지와 건물을 이제 통합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서울의 이제 표준 공시지가가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11년 만에 두 자릿수를 이제 나타낼 전망이다. 예.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14점 예상입니다. 예상이 이제 14.08%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전국은 이제 9.49% 이제 예상을 할 것인데 특히 여기에서 서울의 경우 강남구, 중구, 영등포구의 경우는 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많은 공시지가의 상승률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14.08%로 지난해 상승률의 2배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률이 상당히 이제 높게 나타나고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공시가격이 많이 좀 오를 것 같고 조만간 나올 표준지 공시지가 역시 더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 지금 상황인데 실수요자들 또 자주택자들은 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야 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실수요자와 다주택자의 전략은 사실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같은 예. 전략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특히 2017년, 2018년 이제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와 정부는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저지를 하려는 이러한 정책들이 이제 계속 나오면서 정부에서 투기 지역이라든지 투기 과열지구 그리고 민간 택지에 대한 상한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이제 개선한다든지 하는 예. 다양한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소비자라든지 공급자, 중개업자들이 너무나 이제 많은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대한 대처를 다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장을 인위적으로 이제 통제하려고 보다 보니까 결국은 왜곡된 시장의 결과로 가격 급등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너무 가격이 이제 오르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저항이 이제 발생한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이제 관망하게는 그러한 상황이고 특히 이제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죠.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정책에 이제 부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내가 집을 사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어떤 방향을 설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망을 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정책이 계속해서 이제 가격 하락에 대한 정책을 계속 이제 내놓겠다라는 그러한 시그널을 정부에서 이제 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출 규모도 이제 줄어들었죠. 청약 조건도 이제 변경이 됐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대출이나 어떤 청약의 제도와 관련한 것이 이제 또 지역마다 행위 제한이 좀 달리 이제 적용이 되면서 사실은 소비자들은 상당히 혼란한 상태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조금 이제 시장의 어떤 가격 변동에 대한 것을 좀 관망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박인호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